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는 수업 광TV입니다. 자, 오늘은 4단원 아껴 쓰는 우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 바르게 판단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78쪽부터 81쪽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우리 알뜰시장 놀이를 해보자고 했는데 요거를 직접 한 반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나중에 하자고 한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했던 반에 대해서는 느낀 점을 느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써보셨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78쪽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을 아껴 쓰기에 바르게 판단해요. 우리는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자, 여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분은 어떻게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지 보겠습니다. 여보게, 칸트 선생님이 공원에서 책을 읽고 계시네. 1시가 넘은 모양이야. 얘들아, 저 느티나무 아래로 칸트 선생님이 지나가신다. 4시 30분이야. 사람들은 어디서든 칸트만 보면 그때의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하루 24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늘 계획표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어려서부터 친구와 한 약속을 1분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각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친구가 나가지 않았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친구들도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없어진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살 수도 벌 수도 없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람 있게 보내는 것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칸트에게 시계바늘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칸트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바로 계획대로 소중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덕의 망설임. 두 번째는 신호등 토론. 이렇게 두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덕의 망설임. 시간을 아껴 쓰는 태도,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78, 79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덕의 망설임이라는 글을 읽고 시간을 아껴 쓰는 바른 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덕의 망설임. 새학기를 맞이한 덕이는 얼마 전부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을 하려고 자신과 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업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생활을 잘 계획하고 실천하며 그것을 아껴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덕이는 자신도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꼬박꼬박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실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부모님께서 깨우시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고 대단하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켜나가니 기분이 좋았고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의 소중함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덕이가 하루 계획 중에서 꼭 지켰던 일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곧바로 숙제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짝꿍인 윤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30분만 하고 갈래? 나는 집에 가서 숙제를 먼저 해야 하는데... 덕이의 대답을 들은 윤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숙제가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냥 게임을 먼저 하고 이따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 안 돼? 글쎄, 그동안 계획대로 잘 실천해 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숙제보다 게임을 먼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매일 지키기로 한 건데... 덕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덕이의 새학기 목표가 무엇이었죠? 바로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매일 실천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꼭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숙제하는 거였어. 바로 숙제. 이게 바로 매일 실천하기로 한 거였는데요. 근데 덕이는 이 생활계획표 요거를 왜 만들고 왜 실천하기로 했죠? 무슨 이유로 갑자기 2학기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네,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 이것을 알게 되어서 그랬습니다.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도 보고 그러면서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덕이는 지금 왜 망설이고 있었죠? 바로 윤희가 꼬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켜야 할지 윤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할 일을 미룰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덕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땐 어떻게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도록 합시다. 덕이처럼 이렇게 고민했던 거, 내가 약속했던 거랑 외부에서 뭐 친구가 놀자고 했다던가 다른 일이 생겼다던가 그래서 고민했던 적 그리고 그 중에서 그때는 어떻게 했고 놀았을까? 공부했을까? 왜 그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학교 끝나고 친구가 놀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숙제를 먼저 했습니다.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신호등 토론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제 80쪽으로 넘어가면 모든 별로 신호등 토론을 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토론을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덕이는 그동안 계획을 잘 실천했으므로 하루 정도는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하루 정도는 괜찮다. 하루 정도는 좀 빠져도 된다. 하는 사람은 찬성. 아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공부부터 해야 된다. 반대. 글쎄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모르겠음. 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꼭 중요해요. 이유. 예를 들어 이렇게 반대를 썼으면 숙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한 번 어기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를 잘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주제 2입니다. 주제 2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죠. 윤희의 생각처럼 숙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을 먼저 하고 숙제는 그 다음에 해도 괜찮을까요? 여기도 네, 컴퓨터 게임을 먼저 해도 됩니다 하면 찬성. 아니 그래도 게임을 하지 않고 숙제를 먼저 해야 된다. 반대.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적어보세요. 여기서는 찬성으로 한번 적어봤고요. 컴퓨터 게임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게임이 생각나서 숙제에 집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봤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의견을 적었다면 모든 별을 모여서 토론해 봅시다. 자, 모여서 토론할 때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얘기하고요. 이제 발표자를 한 명 정해서 그 발표자는 우리 모둠의 의견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혹은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별로 모여서 의견 한 명씩 들어주고요. 발표자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급 전체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전체 토론은 조금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1쪽으로 넘어가서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쓰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자고 하네요. 자, 작은 약속 2연분 한번 보죠. 생활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붉은 태양처럼 활기차라고 아침 7시를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주황빛으로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와 숙제부터 하는 시간은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환한 내 마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때는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고 예쁜 초록빛을, 위인전을 읽는 독서 시간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파란색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집 식구가 다 모이는 저녁은 하하호호 남색으로 꾸미고 새근새근 꿈나라를 보랏빛으로 칠하니 나의 하루가 무지개처럼 피어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길, 나는 이 길을 날마다 걷겠습니다. 알록달록 꿈꾸며 걸어가는 길, 나와의 작은 약속입니다. 각각의 시간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봤네요. 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껴 쓰려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24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선생님도 그날 해야 될 것들을 탁탁탁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기로 했던 것을 다 했는지 점검합니다. 오늘 빠진 건 없었는지, 숙제를 다 했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보는 거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그 아래 보면 나는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실천해 보자고 하는데 요거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활동 자료 3에 있습니다. 뒤에 있고요. 뒤에 뜯어서 이건 숙제로 한번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아시겠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껴 쓰는 마음을 길러요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신나는 수업 광TV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이 힘을 낼 수 있게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